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전망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국이 스무디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 있다라고 보면서도 노딜로 끝나버리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예정돼 있죠. 현재 시각 일단은 코스피 1% 넘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역시 0.6%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 전화가 문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멘토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니까 문자와 전화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노란색 메신저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시황 분석,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까지 꼭 클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뜨는 방이 진짜 정재현 멘토님의 오픈 채팅 방이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정말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유튜브 역시 접속하신 후에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현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주말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식 강의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주식 초보 한번 탈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에 강연회까지도 마련돼 있죠. 정말 많아요. 자,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 모레네요. 12일에는요. 2019년 4분기 핵심 섹터 공개라는 주제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시부터 강연회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2019년 4분기 고수익 전략이란 주제로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에서 강연회 열립니다. 자, 두 번의 강연회 주제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두 번 모두 참석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런 강연회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오셔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4분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투자 발표까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장중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과연 관련한 흐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각 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멘토님. 예.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주에 있어서는 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옵션 만기일이고 두 번째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중국 쪽은 일단 스몰딜 형태로는 가능할지 싶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몰딜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빅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일단 중국 쪽에 있어서는 선의적인 입장에서 농산물을 좀 수입을 해주고 그러한 부분들 관세를 좀 부과하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다라는 얘기. 대신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미국 선물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0.8%대, 장 초반에는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0.8%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 있어요. 미국의 최류 시간, 이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걸 아니다, 금요일까지 머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낙폭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개인들만 유일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인데 외국인 480억, 기관 440억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종목별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전멸이에요.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은 몇몇 개 붉은 빛이 보여주긴 있으나 5G 관련주,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요 부분들에 있어서 선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밀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수로 좀 보자고요. 지수로 보게 되면 2018포인트예요. 장중에 201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30에서 2020 요 자리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잘 안 된다라면 2000포인트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00 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판단해 줄 거고, 만약에 2000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죠.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60포인트 초반 자리 때 약 한 262포인트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6포인트면 약 한 2.3%, 2.4%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선물 얘기하니까 이윤선 앵커가 적지를 않네요. 모른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세요. 그때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살 땐 뭘 살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코스닥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어찌됐든 간에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상하게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적습니다. 거래소가 조금 더 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전날 지금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매수했어요. 코스닥 쪽에. 근데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전략입니다. 시장 빠지면 사세요. 시장 빠지면 사도 된다라는 거. 만약에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가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럼 매수해야죠. 고배당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고배당주들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나는 종목별로 하고 싶다, 좀 성장하는 섹터 하고 싶다, 그러면 IT 섹터들 해야 되겠죠. IT 섹터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 쪽에서 투자 발표 뭐 그 계획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 장 초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그다지 썩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조정기를 좀 잘 노려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뭐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변동성이 원체 크고 대응도 안 되는 그런 시청자분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종목군들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득보다는 실이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쪽도 LNG선에 대한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조선 쪽에 있어서의 본행제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쪽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수 빠지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번 주는 관망을 해보고 무역 분쟁,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잖아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안 될 경우에 2,000포인트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빠지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배당주 오르는 모습 보이면 고배당주 역시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성장 섹터, IT 꼭 집어주셨죠. IT 쪽 역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주는 관망하시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또 가끔 가다가 대안 종목까지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대안 종목까지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라젠 네, 62,100원에 10%요. 62,100원에 10%시고요. 예, 예. 아, 정말 고민이 어떻게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그냥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손절을 못 하셨어요. 그죠? 예, 이게 작년 7월 달에 산 건데 그냥 어떻게 못했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 손절 하시라고 해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여쭙고 싶은 게 네.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하고 네.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안 되나 이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버님. 예, 뭐 외국계에서 지분 5% 늘렸다라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으셨어요? 예? 아버님, 외국계에서 지분을 늘렸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예, 못 들었는데. 예. 못 들으셨어요? 신라젠을 보게 되면 쭉 내려보면 외국계에서 지분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예.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물렸으니까 지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추가 매수한 거고요. 예. 신라젠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요, 아버님. 예, 예. 꿈을 먹고 사는 섹터예요. 예. 장기 투자?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아, 그죠? 예, 예. 이거는 제약바이오 쪽은 뭐 아니면 도예요. 예. 잘 되면 급등이고 못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대주주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매도도 했어요. 그죠? 예, 예. 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결론은 매수가까지 올라올까? 정말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예, 어떻게 예.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저는 반대예요. 예. 지금 뭐 국감에서 뭐 그 주가 조작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예. 별로예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는데 예.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에서 뭐 투신 쪽에 좀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땐 빠져나가려고 물타기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아,
예, 예. 그런 생각도 좀 든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신문에서 보게 되면 대차 거래 때문에 예. 대차 잔고 공매도 때문에 쇼커버링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히려 쇼커버링 들어왔으면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쇼커버링 글쎄요. 이게 매도가 상한되는 대차 거래가 상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 저는 반대예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만 보세요. 있는 그러면 것만 지금이라도 보시고. 손절을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참 이게 제일 난감한 질문이에요, 아버님. 70%예요, 손실이.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손절을 하실 거면 그 전에 하셨어야죠. 이거. 일단은 어쩔 수가 없이 일단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물량 추가를 하거나 그런 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힘내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48,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OLED 소재 기업으로 일단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문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어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면 좋을까가 궁금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멘토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가 괜찮아요. 3분기 실적 좋을 거고요. 아무래도 4분기 쪽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소재 쪽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컨셉을 제시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4분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48,000원대면 지금 수익 중이세요.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뀔 때까지 좀 가져가 보세요. 싸게 사셨어요. 아주 잘 사셨어요. 아주 잘 사셨으니까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뀌는 데까지 좀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매수가가 48,650원. 비중은 12% 맞으시나요? 비중은 12% 정도 돼요. 네, 48,650원이시면은 올해 6월에 들어가셨나 봐요. 뭘 말투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한참 되었어요. 네,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어서 많이 고민이 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걸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야 되나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그랬어요. 손절이냐 보유냐 궁금하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48,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어우, 비싸게 매수하셨네. 예. 12%신데 이게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확실한 건 몰라요. 확실한 건 모르세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이게 잘 모르죠. 뭐 이거는 추천해가지고 사는 건데. 아,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의료기기, 화장품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예. 재생바이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예. 실적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소식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강한 실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네요. 보니까 예.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좀 있다. KB 쪽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예. 우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sek터가 예. 상당히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밀려 내려온 거예요. 다 같이 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반등권역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36,000원짜리대 한번 넘어가는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예. 제가 선생님한테 자주 전화 드립니다. 아, 저한테요? 예. 예. 예, 성투자세요. 전번에도 네. 며칠 전에도 에이스테크 그거 상담했어요, 제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좀 에이스테크 그걸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입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신 CNG 하이테크 매수가 8,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8월 중에 이 삼성전자와 계약 체결 소식 들리면서 한번 크게 올랐었어요. 29% 넘게. 그리고 일단은 조금 내려와서 좀 머물고 있는데 이 와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손실폭이 조금 있으신데요. 크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십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글쎄요. 이게 참, 차트의 모양새는 참 괜찮아요.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 8,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2018년도 초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데 다시 이제 추세는 좀 돌려 세웠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추세는 돌려 세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7,800원? 7,800원짜리 때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8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상승해 주게 된다라면 9,5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9,5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 1차 목표가 일단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할게요. 6852번님이 보내주신 하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8,1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입니다. 청공조기 레인지우드 생산업체로 나오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좀 내려갔다가 8월부터 또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차트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가까지 기다리면은 가볼 수 있을까요? 하츠도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겠죠. 8,1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하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주방, 이 가전 쪽에 있어서 덕트 요 뭐 부분들을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참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건설업황하고 좀 상당히 좀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적이 계속 이제 18년도까지 안 좋아졌다가 올해부터는 서서히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재무구조도 나쁘지 않고. 그럼 반등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 8,000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더 이렇게 치고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나 이런 모멘텀거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셨다가 한 8,000원 언저리 정도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츠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상담이에요. 럭셔리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부방, 매수가 3,500원의 비중은 20% 비중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부방 3,500원이시면은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만약에 9월 중이시면은 올랐을 때 들어가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부방은요? 글쎄요, 이게 아마 이 3,500원 단가를 보면 단기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단기로 아마 지난달 9월달 정도에 좀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럼 이 친구가 뭐 하는 회사냐 보니까, 자회사 관리 부동산 임대 쪽 하고 있고 3피언 지분을 취득을 했고 별거 없네요. 수처리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환경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3,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글쎄요. 일단 제 판단에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20%니까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한번 챙겨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3,3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때 조금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해놓으시고요. 나머지는 2,750원 정도? 그 정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2,750원짜리 때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방 반등 오면 한 3,300원 부근 오면 일단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2,750원 손절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2번, 2612번 두 통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 상담은 역시나 문자입니다. 9908번님이 보내주신 풍국주정 살펴볼게요. 21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2%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당 한 2,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풍국주정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이 친구가 수소차 관련주로 한번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밀려주면서 이 24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17,500원 그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수렴 과정을 좀 거쳤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이게 방향성이 아래 방향으로 좀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500원짜리 때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고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아마 이게 박스 상단 정도 때까지 나올 거예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그러면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
만약에 올라가면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일단 매도하자. 매도하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17,500원 깨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박스 상단 한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근 오면은 매도하고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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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4,350원에요. 네. 50%요. 4,350원에 50%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디? 그게 좀 네. 얼마 정도 갈란지 그걸 좀 궁금해서요. 네. 목표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목표 가고 하락은 또 얼마 정도 하락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혹시 오늘? 아니요, 오늘? 아니요. 그럼요. 한 3일 된 것 같은데요. 3주? 3일이요. 3일 정도 되셨다고요? 예. 4,3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대 저항이에요, 아버님? 네? 지금 자리대 저항이라고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요 고점 자리대 이어보면 지금 요 자리대 못 넘어가고 있죠? 예. 4,600원. 예. 요 자리대 일단 단기 저항이에요, 아버님. 예. 그럼 절반 챙기고 봐야겠죠? 예. 단기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절반 챙기셔야지. 지금 절반 챙기세요. 예.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는 한 5,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5천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글쎄요, 아버님.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물어보시면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고 1년 뒤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아버님. 언제 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의 질문은 제가 뭔가 딱히 답변을 드릴 부분들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버님이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 이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얼마 깨지면 손절할 거고 얼마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할 거고 이것만 보셔야 돼요. 단기는.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나페스 아나페스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24,200원이고요. 15% 정도 됩니다. 24,200원에 15%. 수익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 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 내년 정도까지 쭉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내려갈 때마다 조금 한 30% 정도까지 추가하면서 해도 괜찮을런지. 내년까지 가져갈 건데 눌릴 때마다 한 30%까지 비중 늘려가도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네네.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나페스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아나페스를 꼭 모아가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 올보다 내년이 더 괜찮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확인받고 싶어서요. 제가 좀 지식이 짧으니까. 제가 사실 이 아나페스는 네. 명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이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예, 그래서 비중을 못 늘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네. 적자인데 제가 이거를 뭔가 제가 이 기업은 탐방을 못 가봤어요. 아, 네. 탐방을 못 가봤는데 네. 제가 가본 중에 비메모리 쪽에 좋은 건 네페스예요. 아, 넷패스요? 네. 괜찮은 건 네페스인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넷패스도 그때 멘토님 말씀 듣고 했다가 34,000원 가까이 돼서 한번 팔고 아직 안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얼마 사셨는데요? 그때 넷패스요? 네. 20% 가까이. 그 처음에 5% 해갖고 20% 가까이. 얼마에 넷패스. 사셨냐고. 넷패스를요? 26,000원쯤부터요. 22,000원? 6,000원. 26,000원? 예. 아이고야, 26,000원. 비싸게 사셨네. 어찌됐든 비싸게 샀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네페스 아니면 SFA 반도체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페스는 지금 똑같은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똑같이 비메모리 쪽인데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데 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 명확하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게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일단 추가 매수는 보류. 아. 추가 매수는 보류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 3만 원은 넘어설 거예요, 다시. 네. 한 3만 1,000원대, 3만 2,000원대 정도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챙기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방송 보고 BH 19,700원, 900원 이렇게 조금 샀는데 올라갔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주식 잔소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뉴인텍인데요. 네. 이게 감자가 돼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데 한 1,300원 매수였는데 네.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뉴인텍 일단 오늘 장중 신고가 한번 1,810원까지 올랐었네요. 예, 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현재는 일단 뉴인텍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 사셨어요? 사기는 9월 5일하고 11일에 두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감자가 있어가지고 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 한 1,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금액. 아버님, 예예. 그냥 매도하세요. 예예. 왜 매도하시라는지는 아시겠죠? 예예예. 전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예. 그죠? 예. 예. 상담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깔끔하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뉴인텍.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0617번님이 보내주신 MC넥스 살펴볼게요. 매수가 23,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딱 매수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 MC넥스. 자, 어떻게 전망 괜찮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은 좋죠? 전망은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9,000원대에서 3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어요. 일단은 무상증자 중간에 했고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뭐냐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되밀리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원동력, 성장선이겠죠. MC넥스는 저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무구조 괜찮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MC넥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쪽, 자동차 쪽에 있어서 이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쪽이 차량용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점차 이 모듈 쪽에 쓰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에서 바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자리 언저리 한 2만원대, 2만원 초반, 한 2만 500원, 600원, 한 61선 정도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만 3천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엊그제 매수를 하신 게 엊그제 2만 3천원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리셨다가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을 거예요. 딱 절반 되돌림. 여기 요 되돌리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재차 움직이게 되면 한 26,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러프하게 2만원 좀 잡아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 관리 2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5100번님이 주신 세니트 살펴보겠습니다. 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일단 스테인리스 박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손실 보고 계십니다. 자, 매수가 2,000원입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세니트. 뭐 하는 기업인지 제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세니트. 한번 볼게요. 스테인리스 방막 제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재 쪽 섹터예요. 산업재 쪽 섹터.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중소형주 중에 실적 안 나오는 기업도 상당히 좀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은 하고 있어요. 계속 좀 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뭔가 아쉽죠?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은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그죠? 바닥은 나왔고, 그러면 지금 요 추세대로 진행이 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식으로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가가 2,000원 정도인데요. 61선이 깨지기 전에 보유 한번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게 된다면 한 2,000원 언저리,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한 1,900원대 위로, 1,900원 위로 때까지는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모르겠어요. 개별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니트 1,900원 위로 일단은 흐름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 한번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세니트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좀 살펴볼 시간이죠. 오늘 오픈 채팅방에 멘토님이 오늘 시장 그냥 좀 쉬면서 보자라고 하셨는데, 쉬더라도 일단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갖고 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볼까요, 멘토님? 글쎄요, 오늘 다 빠지고 있어서,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틀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부류로 좀 나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IT를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스마트폰으로 폴더블로 바꾸려고 했는데 폴더블로 못 바꿨습니다. 못 바꿨습니다. 언제 바꾸실 거죠? 이미 바꿨어요. 아, 그러세요? 이미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 폴더블을 바꾼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 못 바꾼 이유가 너무 이게 전화기가 너무 안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근데
저는 IT 여전히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 핸드폰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산 쪽에 삼성 QD 쪽에 투자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뭐 13조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타트는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사상에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13조 단일 규모는 최대 규모다라는 거를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4 라인, A3 라인 요 한 부분들로 인해서 13조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산의 LCD 공장 이제 뜯어내고 거기 QD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A5 라인 공장도 거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A3 공장과 A4 공장 합친 것보다 A5 공장이 더 커요. 그러면 13조로 될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안 돼요. 더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소형 6세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QD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럿 장비, 롤러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야스나 선익 시스템 얘기하는데 저는 못 들어간다 봐요. 저는 아직은 A5 파일럿 장비 롤러블 쪽엔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구조상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일단 그거는 차순위로 배제를 하고, 삼성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ICD, AP 시스템, J스택, 오닉 IPS, 로체 시스템, SFA, 적느라 바쁘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 있어요.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좀. 아니에요. 네. 열심히. 네. ICD,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J스택, 원익 IPS, SFA 이거 전부 다예요. 삼성 쪽에. 하나씩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ICD 같은 경우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신고가. 방송에서 그렇게 사라고 얘기했던 이 기업을 6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16,000원 넘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전 사시라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사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거든요. 조정받을 때 사세요. 조정받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다. HB 마찬가지고 J스택, 원익 IPS 다 똑같아요. SFA 마찬가지고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포트에서 괜히 빅사이클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에게 13조.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기사 잘 한번 찾아보세요. 최소 30조, 25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5G 버금가죠. 많이 갔어요, 5G. 그죠? 그렇다고 얘네들 못 갈까요? 살살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근데 더 갑니다.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삼성 투자 발표 앞두고 ICD, SFA, J스택 등등 관련 내용과 종목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3가지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란 글씨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그 밑에 이제 진짜 방이 뜹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우리 정재현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 가능합니다.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 관련한 강의들,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계속해서 영상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유튜브 역시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재현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는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영상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마련되어 있는
강연회입니다. 이 두 번의 강연회 다른 주제, 다른 내용으로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사항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